우리가 원하는 구조체가 이제 되는 거죠. 저런 모습의 아파트가 이제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보통 6일이 걸려요. 한 개 층 6일. 그게 바로 이런 모든 경우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거예요. 어디는 5cm 낮게 해줘야 되고 어디는 5m 또 높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모양, 다양한 형태를 모두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그래서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가 결국 철근 플러스 콘크리트인데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가 이제 철근인데 그러면 콘크리트는 뭐냐 이건가요? 요거는 이제 레미콘 차량입니다.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굳힌 게 콘크리트예요. 레미콘은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예요.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의 약자를 이게 이제 일본 골재 회사에서 처음에 이런 명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명칭의 유래가. 그걸 이제 레미콘이라고 하는데 굳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가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형태에 부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어 넣고 굳혀야 튼튼한 구조체가 이제 되는 거고, 저게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인 레미콘을 싣고 가는 건데, 레미콘 공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과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저기다가 넣어요. 저 위에 저 동그란 부분 저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으로 가면서 저 드럼을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 잘 섞이는 거죠. 잘 섞여서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 쏟아 붓는 거예요. 부어서 그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용도에 맞게 정확한 강도가 가서 형상을 이제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참고로 저 드럼이 돌고 있으면 저 안에는 레미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응? 섞어야 되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서 다 부리고 나면 저게 이제 더 이상 돌 필요가 없으니까 안 돌려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저게 돌고 있으면 가득 들은 거다, 안 돌고 있으면 빈 차다, 이제 이렇게 또 구분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원하는 벽과 바닥, 뭐 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모양의 틀을 짜고 거기에 이제 철근을 배근을 한 후에 굳지 않은 레미콘을 부어서 양생이 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구조체가 이제 되는 거죠. 저런 모습의 아파트가 이제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아파트는 그러니까 내가 모양을 이루고자 하는 틀, 그 틀이 외부에 있는 벽체는 깽폼이라 그래요. 내부는 알폼이라 그래요. 알루미늄 폼을 현장에서 좀 줄여서 알폼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아파트만 짓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거가 이제 롯데월드 타워죠. 2016년에 완공이 됐고 123층짜리고 555m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양의 레미콘이 들어갔냐면 22만 루베라 그러는데, 22만 루베면 아파트 5,5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이제 콘크리트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또 있어요. 버즈 할리파, 여기 두바이에 있는 건데 2009년에 이제 완공이 됐고 828m 높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죠. 얘는 코어 부분, 그러니까 이 높은 건물의 구조적으로 척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코어인데, 이 코어 부분도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또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롯데월드 타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버즈 할리파도 마찬가지고 저층부가 두껍잖아요. 아래가 두꺼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겠죠. 맨 하부는 건물의 저기 꼭대기에서부터 전체의 하중을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상부 맨 꼭대기는 자기 하중만 이제 버티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아래로 갈수록 뭔가 이게 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려면 두껍고 튼튼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지은 아파트가 이렇게 지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층부가 두꺼웠어요, 벽이 실제로. 근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외벽, 외부에 노출된 벽이 중간에 올라가다가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폼이 일자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층부의 옹벽이 두꺼운 거가 다 고스란히 세대 내부로 늘어난 거예요. 중층부도 조금 늘어나고 고층부는 얇아도 되고, 이런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실제로 제가 기사 때 있었던 현장이 저렇게 1층부터 6층까지는 50mm가 더 두꺼웠고 6층부터 7층까지는 또 좀 얇아지고 그 이상은 또 조금 더 얇아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층 세대는 넓이적으로 조금 이제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런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레미콘 강도와 철근으로 다 보강을 해서 1층이든 29층이든 저 위에 50층이든 다 옹벽 두께가 똑같은 두께로 이제 이렇게. 골조공사의 시공 순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인동거리를 측량을 해야 돼요. 보고 계신 화면이 인동거리 배치도라고 하는 우리 현장에서 실제 쓰고 있는 도면이에요. 저기 보시면 뭐 550, 8, 2, 6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저게 뭐냐?
경계선에서 50m 826mm를 떨어뜨려라 이 말이에요. 미리 단위까지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줘요. 저거대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에서부터 측량을 해요. GPS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저렇게 이제 측량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기초 치기 전 그 모습이에요. 저기에 이제 기초 철근 배근하고 레미콘 타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기초가 올라가고 지하층이 올라가고 1층, 2층, 3층, 29층, 옥상층이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깽폼을 설치를 하는 건데, 깽폼은 타워 크레인으로 한 개층 한 개층씩 올립니다. 외부 폼이 아까 깽폼이라 그랬잖아요. 깽폼은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거가 중요해요. 지금 그 수직 수평을 근로자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깽폼이 정확하게 수직을 이뤄야 나중에 내부에 문틀이 들어가잖아요. 문짝 문틀이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 문짝 문틀은 수직이 정확해야 돼요. 문짝이 수직이 안 맞으면 문이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닫히는 그런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짝 문틀은 정확하게 수직을 맞추는데, 이 저 골조 옹벽이 뭐 10mm, 20mm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문짝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모양이 이게 아주 보기 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깽폼 자체도 저렇게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 옆에 보시면 알폼 인상 개구부라고 써 있죠. 저게 이제 저 밑에서 세대 내부의 벽과 슬라브를 알폼으로 시공한다 그랬는데, 저걸 저 세대 내부의 저 개구부로 일일이 사람이 다 올려요.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주로 하는데,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깽폼을 올리고 나면 내부 벽체와 철근, 그리고 내부의 거푸집 이렇게 시공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슬라브 지금 시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브의 철근과 각종 배관들 이런 거 이제 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미콘을 이렇게 타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외벽 거푸집 깽폼 올리는데 하루, 그다음에 옹벽 철근 하는데 또 하루, 내부 거푸집 만드는데 하루, 그다음에 슬라브 철근 하는데 또 하루, 타설 하루, 잘 구두라고 양생하는데 또 하루, 이렇게 해서 아파트는 보통 6일이 걸려요. 한 개층 6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거는 펌프카인데, 이게 이제 붐대를 이렇게 쭉 뻗어서 10층 높이까지 붐대로 타설이 가능하죠. 저 뒤에 이제 레미콘을 부어서 저 펌프카를 이용해서 타설하는 그 위치까지 레미콘을 쏴주는 건설 장비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양생이 되고 나면 타설한 다음날 이렇게 벽체 거푸집을 다 뜯어요. 저걸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개구부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올리는 거죠. 아파트의 층고가 2.8m니까 지금 보고 계신 저 알폼 벽체가 이제 2.8m에 슬라브 두께 물론 빠지겠지만, 저 2.8m짜리 굉장히 무거운 저 알폼을 외국인 근로자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땡겨서 또 위에 층 설치하고 또 다 하고 나면 또 그게 또 위로 올라가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저 알폼을 해체할 때 특히 이제 슬라브판이 소음에 취약해요. 이 천정 슬라브를 뜯을 때 이제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쑤셔가지고 확 제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데 방 하나 정도가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막 우르르 쾅쾅 청둥 쉬는 소리가 나요. 사실 뭐 이제 저게 알루미늄 판이니까 쇠잖아요. 쇠와 밑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닿으면서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 나는데, 소음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골조 공사할 때 소음 민원이 바로 이때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쪽에 달려져 있는 이 깽폼은 그 소음을 충분히 막아주지 못해요. 분진망이 저렇게 이제 파란색 쳐져 있는 게 이제 분진망인데 모기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음은 다 통과가 되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컴플레인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어떡하냐? 모든 창문과 모든 개구부에 다 저렇게 방음판으로 막는 방법이 있어요. 저렇게 이제 투명한, 지금 보시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별도로 깽폼의 이 안쪽에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슬라브를 떨어뜨렸을 때 우르르 쾅쾅 그 소리가 조금 이제 차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게 통풍이 안 돼가지고 저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괴로워요. 덥기도 덥고 먼지도 이제 거의 빠져나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아까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일한다 그랬는데, 베트남 근로자분들이 이제 저 안에서 그렇게 거푸집 제거하고 위로 올리는 그런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데, 저렇게 창문마다 저렇게 꽁꽁 다 막아놓으면 저런 힘든 일들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건설 현장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굉장히 성실하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순박해요. 그리고 일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일 잘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또 돈 벌자고 타국에 와서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또 약간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 좀 특별히 좀 잘 해주는 편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을 노조들이 신고를 해요. 건설노조, 타워노조, 뭐 이릉노조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자기네들 밥그릇이 이제 빼앗긴다라는 그 명분으로 이제 신고를 해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소, 뭐 인재 쪽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어딜 지키냐면
현장 정문 앞을 지켜요.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갈 때, 밥 먹고 들어올 때 요때 딱 길목을 지키고 신분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신고가 들어가 정보가 이제 입수가 되면 밥도 먹으러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뭐 빵 같은 거 먹거나 뭐 시켜 먹거나 뭐 이제 이러면서 조심조심 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로 인사도 배워서 이제 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고 이제 이랬더니 어느 날 이제 현장을 가고 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잘 못하는 한국말로 저를 부르더니 지금 보시는 저 사탕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집에 가서 자랑했죠. 와이프도 굉장히 뿌듯하고 고마워하는데 모양을 보더니 불량식품 같다고 사진으로만 찍어놓고 먹지 말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와이프 말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사진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